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박준입니다. 제22대 총선 맞이해서 공명선거 감시단 출범 환영하고요. 자, 하나라도 의심하고 계속 봐야 됩니다. 설마 봤는데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의심이 정말 공명선거를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감시단 철저하게 활동해서 잘못된 선거 문화 바로잡으면 좋겠습니다. 공명선거 감시단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이동영입니다. 매 선거 때마다 특히 이제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각종 불법 선거 운동이 난무합니다. 그 대형 교회 목사들을 중심으로 특정 후보, 특정 정당에 표를 주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재정일치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버젓이 일어났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현재 우리 바로 옆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데 아무도 그 막아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나무가 선거철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교회 내 불법 선거운동 근절을 위해서 굉장히 힘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힘을 여기 좀 보태고 여러분들도 많은 힘을 좀 보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2대 총선에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같이 힘을 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나무에.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 힘내세요! 이번 총선은 아마 건국 이래 최악의 부정, 탈법, 부패가 난무한 거의 뭐 테러 수준의 그런 선거가 될 게 확실시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권이 너무 폭주를 하고 있어서 총선에서 승리를 못하면은 줄줄이 다 감옥 간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고 선거 때마다 늘 나타나는 정광훈 씨가 또 이제 호시탐탐 또 이 선거판에 개입하려고 할 테고 정부 여권 자체가 막 MB계, 검찰계, 막 김건희계 뒤섞여 있기 때문에 정말 이 권력을 위해서라면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이런 집단이어서 정말 역대 최악의 선거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부정, 탈법, 부패, 테러 이거를 잡아내야 되는 공명선거 감시단, 공명선거 감시단이 정말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22대 총선 공명선거 감시단 파이팅! 선거철만 되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죠. 심지어 종교계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매번 선거 때마다 큰 활약을 해주며 교회 내 불법 선거운동 예방과 척결에 힘써온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이 이번에도 많은 활약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선거 기간 성직자의 지위를 이용해서 설교 시간 내에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도록 유도하거나 또는 낙선하도록 선동하는 그런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분들과 기독교인 분들이 이런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 종교계의 자정 능력 회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있는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 이번에도 22대 총선을 앞두고 큰 활약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나무에서 공명선거 감시단을 발족했습니다. 공명선거 감시단 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고 정말 공정하고 상식적인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나무의 공명선거 감시단 발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치와 이 교회 커넥션 끊어야 됩니다. 특정 후보를 한 교회가 지지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공명 정대하게 감시하는 역할을 앞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힘써 주시기를 제가 옆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선거 감시단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윤석열입니다.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이 이번에도 뭐 교회 내 불법 선거 운동을 감시 활동을 한다는데 실은 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 여러 건이 많이 걸려 있어가지고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 와이프가 구약을 다 외워요. 뭐 어쨌든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 응원하겠습니다. 빠르게 가!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에
이번 총선 때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MB도 응원하러 왔어요. 근데 그 평화나무 이사장이 누구라 그랬지? 그 김영미라 그러지 않았나? 아, 그 새끼 나 꼼수 때 이 새끼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은 막 이가 갈려요. 막 지금 떨리네. 어쨌든 응원하겠습니다. 땡큐. 안녕하십니까, 박근혜입니다. 이번에 그 평화나무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교회를 감시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목사님들께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설교 시간에 언급하시다가 걸리지 마시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속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어떻겠나, 그렇게 저기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후보의 당선을 간절히 원하시면은 우주의 기운이 도와줄 겁니다. 만약에 그 후보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목사님 혼이 비정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입니다. 김용민 TV와 평화나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저를 좋아하는 지지자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교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꼭 지켜주시고 제22대 총선에서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 늘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평화나무가 이번에도 또 활동을 합니다. 부정선거 없도록 공명선거 감시단 늘 응원합니다. 활동하지 않는 자는 사퇴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평화나무 22대 총선 공명선거 감시단장을 맡은 김디모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사단법인 평화나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명선거 감시단 발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신 내빈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독법률가회 대표이신 우리 이병주 변호사님께서 축사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이병주 변호사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명선거 감시단의 발대식을 축하합니다. 그동안 사단법인 평화나무가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기 위해서 마치 선봉대와 같은 역할을 맡아서 최전방에서 고초를 무릅쓰면서 애써 싸우고 씨름해 오신 것에 대해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와 지지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의 발족을 축하하면서 민주주의 선거제도가 기독교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공명선거를 감시하는 일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기독법률가로서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치와 선거를 보는 기독교의 눈에는 선악과의 눈과 제6계명의 눈이 있습니다. 선악과의 눈으로 보는 정치는 매우 공격적입니다. 일반적으로도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자들의 선악 판단은 정반대로 갈라지는데, 여기에 기독교인의 신앙이 더해져서 하나님이 한쪽만 지지하신다고 생각을 하면은 기독교인의 정치관은 더욱 험악해집니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보주의자들의 박멸을 기도하고,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은 보수주의자들을 배척하는 기도를 합니다. 땅의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둘로 나누어서 가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괴로워지게 됩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의미심장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처럼 선악을 심판할 능력이 없고, 사람이 세상을 심판하러 들면은 세상과 사람이 모두 치명적인 위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자랑스러워서 자꾸만 먹고 싶어 합니다. 각종의 선거 시기가 되면 교회의 강단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선악과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기독교인들, 특히 목사님들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어길 뿐만 아니라 세상의 선거법도 마음대로 어기고 무시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외치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기독교와 교회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됩니다.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은 이런 선악과 부용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 세상의 공명과 정의를 지키는 전선부대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과 바보라고 욕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재해석을 합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간절한 호소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생과 세상에서 계속 서로를 해치며 살아가는 것은 살아있는 한 우리들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힘겨운 인간의 자기사랑 때문입니다. 인간의 자기사랑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주변 사람을 해치는 것에 부딪히고 해치는 것에 그치는데 집단적으로 그 자기사랑들이 부딪히게 되면은 다른 집단의 생명과 인생을 공격하게 됩니다. 특히 한 사회 내부의 계층적인 자기사랑은 집단적인 이웃 간의 또 보수와 진보와 계층 간의 정치적인 대립과 정치적인 내전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민주주의의 선거제도는 이런 집단적인 계층적인 자기사랑이 총탄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폭력적인 전쟁으로 나가지 않고 투표 용지로 상대방을 일정 기간 동안만 제압하는 평화적인 전쟁에서 멈추게 하는 정치적인 제도입니다. 전쟁은 전쟁이 돼 욕만 죽으라고 하고 사람을 직접 죽이지는 않는 평화적인 전쟁을 발명한 민주주의 선거제도는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의 적극적인 실천이며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정치적인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정치적인 원수를 견디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까지는 가능하게 해주는 이중계명의 미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선거제도는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로서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인들의 열렬한 박수와 지지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발대식을 하는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에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은 민주주의 선거제도 자체를 공명하고 정의롭게 하는 일뿐만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이 정치적 선악과를 먹고 일으키는 소란과 죄악을 억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오염되고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주기도문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선거는 세상을 화평케 하는 귀중한 제도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명선거 감시단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마태복음 5장 9절의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충만하게 받으시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저희 축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YTN 전 앵커시자 CBS 기자이신 변상욱 대기자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이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상욱 기자입니다. 선거에서 흔히 우리가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결정했느냐가 우리 사회의 민주 정치를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흔히 선거가 정치의 전부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선거에서 시작해서 다음 선거 때까지가 정말 정치의 과정입니다. 언제나 국민이 정치를 감시하고 정치인들을 이끌어가면서 올바르게 나라가 운영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평가해서 선거에서 제대로 국민의 뜻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선거를 두고 정치의 꽃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거가 제대로 꽃피지 못하면 정치 자체가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선거를 정치의 꽃이라고 한다면 꽃은 그냥 꽃이 피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그 차가운 땅 속에서 가장 연약한 뿌리들이 자기 몸을 던져가면서 버티어 주어야 꽃이 필 수 있는 줄기가 올라가고 그 줄기 끝에서 잎과 함께 꽃이 피게 되죠. 결국 이번에 공명선거 감시단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민주정치, 민주주의를 위한 뿌리가 되는 것이고 평화나무는 하나의 줄기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힘을 모을 것이고 결국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민주정치에 좋은 결실들이 열릴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평화나무가 하는 공명선거 감시단은 민주정치와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한국교회를 지키고 살리는 길입니다. 이미 한국교회는 한국의 언론과 함께 국민들로부터 가장 불신받는 그러한 집단이자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불공정하고 믿을 수 없고 자기들의 이익만 탐하고 권력을 감시해야 되는데 권력으로부터 뭔가 어떤 특혜를 얻기 위해서 또는 이로운 조건을 따내기 위해서 국민들을 저버리는 것으로 두 집단이 함께 지금 국민들에게 나름대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가면 한국교회는 이미 수치상으로도 가장 불신받는 종교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마는 더 이상 토대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전에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에 나서야 될 것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정치, 올바르지 못한 선거에 뛰어들었던 집단을 국민들이 어떻게 용납하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그러나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선을 행하되 결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또 국민들을 뭔가 바로 세우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 주십시오. 특히 민주시민교육의 모든 예산이 다 삭감되고 잘려나갈 만큼 우리 사회는 시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쌓아왔던 모든 민주주의를 위한 또는 민주시민들을 위한 제도와 바탕들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켜내야 됩니다. 결국은 그 시작은 여러분들이 뿌리니까 여러분들로부터 시작해서 꽃 피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낙심치 말고 꿋꿋하게 이번 총선이 무사히 잘 끝날 수 있을 때까지 힘을 모아가기를 권면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저희 사단법인 평화나무 김영민 이사장님께서 감시단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평화나무가 2019년 1월 29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어떤 일을 하는 시민단체로 우리의 운동의 정체성을 삼을까 했는데 처음에는 팩트 체크를 이야기했습니다. 팩트 체크, 사실 참 무시무시한 말이죠. 우리가 진실과 진실 아닌 것을 분별할 그런 기능을 수행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얼마나 참으로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근데 계속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팩트 왜곡을 하는 집단과 개인이 있었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 편향의 정서가 있었고요. 또 더 거슬러 올라가니까 믿어주는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믿어주는 추종자를 양산하는 가스라이팅 체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1, 2년 방황하다가 내린 결론은 가스라이팅과 싸우는 평화나무가 되자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그 갈 길을 찾은 것입니다. 공명선거감시단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그 상설은 아니지만은 임시적인 기구입니다. 우리가 언론 활동도 하고요, 고발 활동도 하고 감시 활동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모든 활동 배경에는 가스라이팅과의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을 그동안 2020년 아니죠, 2019년 재보선부터 쭉 전개해 왔는데 어마어마한 저항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갖가지 소송을 당했고요. 소송에서 잘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명을 공개했다, 그 이유인데요. 실명을 공개한 이유는요, 이 목사님들은 공인 중에 공인 아니죠. 그 이상이죠. 교인들의 이 영적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들을 단지 이름이 알려진 뭐 여러 대중들을 상대로 한 그 차원이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선 그런 우리 사회의 지도자로서의 그 위상이 있는 것인데 법원에서는 이게 잘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교인에게 미칠 막대한 영향력,
목사의 말씀을 하나님의 대언으로 여기는 이런 성도가 상당한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목사의 설교를 저희가 감시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선거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두 눈 뜨고 지켜보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공공의 수사기관에서 적발되는 목사들을 상대로 해서 이 고발하고 그렇게 해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정에 세웠는데, 그러나 이 종교단체 대표, 특히 규모가 크면 클수록 상대하기 어려운 그런 교회 목사를 상대로는 거의 이 감시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개신교 내에서 자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규찰대를 만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고, 문제 삼을 일이 있다면 문제를 삼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공명선거감시단을 그동안 쭉 이어왔습니다. 올해 총선이 아니죠. 제 마음이 2024년 4월에 가 있는 바람에 벌써 해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4월에 있을 그런 총선은요, 올해 총선, 이번 22대 총선은 정말 대단한 총선이 될 것 같습니다. 정권 심판론과 맞물려서 양측의 대결 구도가 더욱 팽팽해질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공명선거를 해치는 선거법을 위반하는 그런 세력들의 준동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보수적 정서의 교인을 선동하면서 정치 세력화를 해왔던 이른바 기독당 운동이 이번 2024년 총선으로 20년이 됩니다. 2004년에 최초로 기독당이 나왔죠. 지금은 다 이제 세상을 떠난 그 당시에 1세대 한국교회 부흥을 책임졌던 목사들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좌파들의 준동을 두고만 볼 수 없다 해가지고 기독당을 이제 시작했고요. 그래서 뒷받침을 해줬고요. 그게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지금 어느 특정 정파를 제가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지지율이 거의 3%에 근접합니다. 20년의 세월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아스팔트 운동 세력과 이렇게 결집이 된다면은 내년도에 원내 정당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자, 뭐 그들이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원내 정당을 차지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종교 밖에서 해야지요. 종교 안에서 신심이 있는 교인들을 동원해서 자기들의 세를 넓히려고 한다면 이것은 반칙 중에 반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들이 활동 공명하게 적법하게 한다면은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교회 안으로 이 선거 운동을 끌어들인다면은 이거는 저희들이 사운을 걸고 방어하고 또한 맞서야 할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사실 저희가 어떠한 정치 세력에게도 도움이 되거나 또한 이 해가 되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저희부터 공명선거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특정 정파 어느 누구에게도 적대하지 않고요. 선거법을 위반하는 모든 세력을 상대로 해서 빠짐없이 조금도 온정주의 이런 것들을 내세우지 않고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명선거감시단의 그 감시 대상 중에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장로회 벙커원교회 예배도 감시 대상에 올렸습니다. 저희부터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2020년 이래 공명선거감시단을 이끌어오신 분이 바로 우리 김디모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장이시기도 한데 이번에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명선거감시단장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 평화나무에서 저희가 12월 15일 이후 총선 때까지 이 공명선거감시단 시스템을 사내에 두고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니터링 감시단, 전국 주요
교회의 예배와 집회를 모니터링하고요. 특별 기자단을 구성해서 전에 저희에게 이제 그 말하자면 선거법 위반의 이 어떤 흔적이 포착된 그런 교회들, 요주의 교회들을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또한 감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제보하실 수 있도록 이른바 설파라치 제도를 도입해서 기소까지 가는 경우 저희들이 금전 포상을 하는 방법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대응 활동을 위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실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이 문제가 인정된 경우 저희가 경찰 검찰에 고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공명선거 감시단 저희가 그 주요 선거 때마다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해왔는데 올해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을 통해서 교회 내에서의 그 불법 선거가 원천 차단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변상욱 기자님 말씀하셨지만은 존경받는 인정받는 한국 교회가 되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배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도 저희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한국교회 자정 능력 회복과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 발대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